박사님, 제가 듣기로 관절염 통증이 산통보다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산통보다 통증 지수가 더 높은 게 관절염 말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통증 지수를 0에서 10점 정도로 우리가 많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산통의 통증은 심한 경우에는 8.5점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그보다 더 큰 9점대의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는 말도 안 보고가 된다.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치. 항상 공을 하나 던졌을 때 어깨 그 안에 속 깊숙한 관절에 바늘이 꽂혀 있어서 그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되게 약간 이상한 통증이었어요. 고통스럽고. 뭔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대부분에는 수술적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인공관절 하기에는 아직 연골이 남아 있고 그리고 1, 2기 때처럼 약물이나 운동 치료하기에는 효과를 그렇게 많이 못 보는 것 같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 시기 때는 저는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오시면 이때 이제 보수 공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골이 이제 닳거나 찢어져 있으면 그거를 다시 꼬매주고 재생을 시켜줘서 조금 더 관절의 수명을 늘리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어깨 수술 해봤지만 네. 저도 수술 장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뭔가 꿰매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막 바느질 같은 거였어요? 네네. 와. 실제로 바느질 하듯이 꼬맵니다. 그 내시경 사진인데 연골판이 찢어져서 맞아. 네, 실제로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로 이렇게 한 바늘 한 바늘 어머머. 꼬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게 보이는 게 지금 실 같은 예, 거예요. 실입니다. 아, 그러네. 와. 이걸로 꼬매고 있는 거네. 또 다른 분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제 연골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연골에다가 뼈에다가 저렇게 구멍을 냅니다. 네. 구멍을 내면 마치 우리가 석유 시추하듯이 그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나오는 그 줄기세포들이 연골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이제 보수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보수 공사로는 안 되고 다시 재건축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네. 연골을 아예 임플란트로 대치시키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관절염 말기 때는 네. 이런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게 됩니다. 이 박사님, 퇴행성 관절염이면 또 이제 전신 질환까지 온다고 하잖아요. 전신 질환? 퇴행성 관절염이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무릎에 대한 국소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도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신에? 관절염 안에는 이 염증 매개 물질들이 아주 농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염증 매개체들이 무릎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혈관을 타고 몸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관절염이 염증 수치를 더 가중시키게 되고 더 많이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촉발된 염증 매개체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염이 나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와. 염증성 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알츠하이머 치매라니 진짜 너무 놀랐고 관절염. 관절염이니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와, 진짜로.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